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기업 취업 준비 막 시작하시면 그 첫 번째 단계, 물론 스펙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강의는요, 이번 인강은 여러분들이 이 공기업 NCS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A부터 Z까지 쫙 전체적으로 쫙 훑어드리는 자세하게 공기업 인사 담당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팁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제목은 공기업 인사 담당자가 알려주는 NCS 자소서 A부터 Z까지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요, 강의와 이제 목표와 주제는 첫째 강의 목표, 여러분들 공기업 취업 성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는요, 크게 살아남는 자기소개서의 7가지 요소,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전략이 필요하죠. 그냥 경험만을 그냥 쓰라는 대로 제시된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인재상을 찾아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고 매핑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업 NCS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결국 뭐뭐했던 경험을 쓰시오라는 항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잡으면 이 공기업 NCS 자기소개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쌤이 개발한 이 스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재, 스토리죠.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토리텔링이죠. 또 이 그냥 스토리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국 인사 담당자를 설득해야 되니까 이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항목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런 항목들을 좀 그룹핑해서 그런 항목들별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점들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이런 자기소개서 인강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실은 좀 더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소제목은 어떤 걸 잡아서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또 분량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를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과학이다. 자기소개서는 과학입니다. 침대관 과학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법에 따라서 하나씩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자기소개서 과학이다. 저와 함께 그 자기소개서, NCS 자기소개서 완성하는 방법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크게 4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큰 틀에서 우선 NCS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NCS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자기소개서 7가지 요소, 전략 수립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직무별, 또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정규직을 쓸 때와 인턴을 쓸 때 좀 방향 달라야 됩니다. 계약직을 쓸 때 좀 방향 달라야 돼요. 왜? 원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인재상을 어떻게 잡고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NCS 자기소개서 스토리 구성. 자, 말씀드렸죠? 이 NCS 자기소개서 결국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스카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스토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걸 이용해서 케이스 카피 스토리텔링 기법, 왜?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재죠.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어떻게 탐색하고 또 어떤 소재들이 좋은 소재고 어떤 소재들은 피해야 되고 또 어떤 소재들은 어떤 주의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 여러분들의 소재를 찾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 공략법인데, 여러분들 NCS 자기소개서가 도입되면서 경력과 경험기술서 반드시 작성하죠. 그래서 경력과 경험기술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이제 주로 이제 큰 공기업보다는 이제 작은 규모의 공기업에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는데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수행 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조직이해나 문제 해결, 또 대인관계, 공직윤리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 좀 그룹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소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NCS 실전 자기소개서 작성법인데 실제 이쪽에서는 어떤 작성 분량은 어떻게 할 것이고 마지막 검토는 어떻게 할 거며 쉽고 빠르게 어떻게 써야 되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4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강의가 기획되고 또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큰 방향 잡으셨으니까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NCS 자기소개서의 이해입니다. NCS 자기소개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NCS 자기소개서 별것도 아니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 자기소개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시간이니까 그 시간 NCS 자기소개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서의 활용. 자기소개서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매번 지원할 때마다 내기는 내는데 도대체 자기소개서 어디다 쓰는 걸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가장 먼저 서류 전형에 쓰이죠. 여러분들 서류 전형을 할 때 서류를 2가지로 냅니다. 하나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죠. 물론 이제 작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이런 것까지 다 내라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 2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입사지원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간략화됐죠. 많이 간략화됐고, 이제 꼭 필수적인 정보들만 들어가 있지만, 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입사지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정량적인 정보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량적인 정보들. 그래서 이런 입사지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정량적인 정보. 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데 입사지원서가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정량적인 평가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전 스타일대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사지원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토익 성적을 기재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학점을 기재하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었죠. 이제 블라인드가 되면서 없어지긴 했지만 학점을 기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또 경력상 이런 것들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블라인드가 되면서 이제 교육 과목 이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죠. 이런 것들은요 계량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등급표 같은 걸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채점 기준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정량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계량할 수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여러분을 절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지원자이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입사지원서는 정량적인 평가를 담당한다면 자기소개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류 전형 합격 여부가 결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로 갈 거고 필기 성적에 따라서 이제 면접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딱 입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1분 자기소개를 주문하고 요구하고 면접관들이 이제 고개를 쳐박고 뭔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사지원서를 쭉 한번 훑어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0초면
쫙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15초 정도면 여러분들 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는 다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제 늘 이렇게 계속 보는 거고,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사지원서 보면 한 15초, 30초 정도면 여러분들 다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첫 번째, 면접 질문이 자기소개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쭉 읽다가 쭉 읽으면서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먼저 질문거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항목 쓰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셨던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면접을 굉장히 쉽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결국 자기소개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자기소개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파악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랬던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이죠. 그런 부분들이 입사지원서에도 있지만 자기소개서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어떤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역량 평가하려고 하고요.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면접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셨던 것을 100% 믿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100% 믿지 않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면접 질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자기소개서 쓰는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하다못해 어떤 문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인상을 결정합니다. 물론 면접을 보다 보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가 역시 여러분들의 인상을 결정 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 공기업 취업을 하실 때 첫 번째 서류 전형에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의 시작이나 역량이나 인상을 결정짓는다. 이런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류 전형. 이제 이렇게 앞에 서류 전형하고 나면 이제 서류 광탈 많이 당하시죠? 냈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제 이런 서류 전형이 이제 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첫 번째, 서류 전형 탈락 원인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누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다 보면 이제 그 지원했던 탈락했던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전화해서 탈락 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쉽게 알려줄 수 없고, 그래서 잘 알려주기 어렵고요.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식의 그냥 두리뭉실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스펙이 모자라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못 써서 떨어진 건지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에 걸려서 그러니까 스펙이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자기소개서조차 잘 읽어보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안 읽혀본 채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는 읽기는 읽었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나 어떤 그런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탈락했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서류 전형을 자기소개를 보고 떨어졌는지, 아니면 읽어보지도 못한 채 떨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서류 전형에 이 스펙,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들이 바로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지원하시면서 서류 전형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항상 스펙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먼저 용의자를 스펙으로 먼저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펙에 대해서 막 투자를 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이제 묘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취사 이런데 이런 뭐 스펙업이나 이런 이제 사이트에 가보면 서류 전형 결과 발표 나면 이제 그 서류 전형 결과들이 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전형 결과 발표 나오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익 920에 커말 1급에 한국사 1급 가지고 있는데 뭐 인턴 했고 인턴 경험 청년 인턴 있고 그런데 서류 탈락 헐 이런 거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억울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렇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익 930에 커말 있고 커말 1급 있고 한국사 1급 있고 인턴까지 있는데도 서류 탈락했다. 이런 것이 억울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이 건보를 처음 준비하거나 이런 모르는 학생들은 그런 내용을 보고 건보 되게 스펙이 높아야 되는가 보다, 합격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펙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커말 1급 없고 한국사 뭐 한 2급 정도, 한국사 1급 정도 가지고 있고 토익 성적은 한 700점대. 근데 뭐 건보 같은데 뭐 토익 같은 거 잘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있어요. 글 안 올립니다. 그런 공추사 이런 사이트, 이런 카페 이런 데 글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서류 전형에 스펙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가 봐. 스펙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가 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류 전형,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장 먼저 어려움에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 믿지 마십시오. 스펙 믿지 않으시고요. 목표 공기업에 과감히 지원하시면 돼요. 물론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아니지만, 스펙, 미리 준비 딱 어느 정도 딱 준비하시고 미리 조사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는 과감히 지원하시는 거예요. 과감히 지원하시고 스펙 때문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대신 무분별한 지원을 삼가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 켜자마자 채용 공고부터 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리고는 그런 채용 공고들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채용 공고 보고 그 중에 하나 뭐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시간 보내고 그리고 나면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도 역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기업 취업이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셔야지 무분별하게 아침에 가자마자 채용 공고 보고 자기소개서 쓰다가 또 자기소개서 쓰면서 막 짜증내고 시증내고 그러고 막 지원해놓고 또 그 다음 한 이틀 걸려서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어디 또 채용 공고 또 찾아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뭐 채용 속보 이런 거 날라오면 또 귀가 솔깃해서 또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류 광탈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서류 광탈을 탈출할 수 있는지 좀 정리해드리자면 서류 광탈의 원인이요. 서류에서 떨어지는 탈락 원인의 대부분은 스펙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블라인드 채용이건 예전 방식의 채용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점을 받고 우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량화를 합니다. 계량화를 해서 왜냐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1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읽는다는 건 솔직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 전형에서 많이 떨어지는 지원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자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읽어볼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탈락,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원인, 대부분의 원인은 만약에 계속 떨어지거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스펙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스펙을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이제 공기업 취업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이를테면 커말이나 한국사 또 이공계 같은 경우는 자격증 또 이를테면 뭐 토익 성적 같은 경우도 일정 자격 기준 이상 뭐 이런 식의 있죠. 뭐 몇 점 이상이면 만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익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토익 요즘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토익 700점 이상이면 무조건 서류 통과, 또는 750점 이상이면 뭐 서류 전형 만점, 이제 한정 같은 데는 850점이면 만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토익 성적을 990, 뭐 980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뭐 인국공, 한국공 이런 데야 물론 그런 것들이 좋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공기업 취업할 때는 그건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서류에서 떨어지거든 이렇게 어떤 평균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스펙은, 기본적인 스펙은 먼저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합격의 원동력은 자소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걸러냈어요. 일단 뭐 300대 1이었습니다. 300대 1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걸러낸 거예요. 걸러내서 한 50회수 정도로 놔두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이를테면 서류 전형을 이를테면 10배수로 뽑아준다라고 하면 5명 중에 1명만 만약에 합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5명 걸 읽어보고 그 중에 1명을 뽑아낼 때 그 뽑아내는 것을 무엇을 보고 뽑아내느냐, 스펙은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올라온 정도의 스펙이면, 스펙 필터링을 거친 것은 지원자는 어느 정도 스펙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뽑아낼 때 보는 기준은 바로 자기소개서라는 거예요. 이때 합격, 그러니까 서류 전형의 합격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바로 자기소개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서류 전형이 왜 중요한 거냐. 우선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야 필기시험 기회가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갈 수 있고,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너무 탈락하면 여러분들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서류 전형도 역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서류 전형을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내요. 입사 지원서를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무조건 원서 내면 시험 보게 해주는 데를 제외하고 그런 것들은 빼고요.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해서 100% 통과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 서류 전형을 통과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어느 정도 기준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 10번 원서를 내서 10번 입사 지원을 해서 3번 정도 서류 통과하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를 통과할 수 있는 스펙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30%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쓰고,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때 이를테면 내가 한 70%밖에 안 돼. 10번 냈는데 7번밖에 통과 안 됐어. 나머지 3번도 하기 위해서 내가 스펙을 더 준비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한 50% 정도 수준만 나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자, 서류 전형에서 이제 계속 탈락하신다면 선택하는 방법이, 자, 취업의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취업의 눈높이를 낮춰서 이를테면 더 뭐 작은 공기업으로 간다든지, 뭐 이를테면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든지, 지방 공기업을 또 노려본다든지, 협회들 노려본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민간의 중견기업들 노려본다든지, 이렇게 취업 눈높이를 낮추면 훨씬 빨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 취업 눈높이를 낮추는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취업 눈높이를 낮춘다는 건요, 여러분들의 첫 선택을 낮춘다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시고, 이를테면 취업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고 나이가 많고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이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계단을 밟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함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스펙을 올리는 거. 이 스펙 올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스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스펙이 이것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스펙은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토익 900점이나 토익 750점이나 똑같은 서류 전형 만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통과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스펙을 준비하시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스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익, 커말, 한국사, 뭐 이런 IT 자격증들 있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이공계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공 관련된 자격증들이 또 있고요. 또 직무 관련된 교육,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또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스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펙들이 여러분들의 서류 전형을 결정짓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소개서에 집중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스펙이 돼 있어야 이것도 자기소개서도 읽힐 가능성이 크니까 이럴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스펙 자체가 너무 안 좋으면 스펙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너무 과하게는 하실 필요 없다는 거고 스펙이 어느 정도가 준비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가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걸까? 왜 중요할 건가? 첫 번째, 지나간 과거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린다고 하는 스펙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토익이나 자격증, 또 직무 관련된 이제 학교 교육은 이미 끝났고, 뭐 직업 교육이나 또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시간과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을 올리려고 하면 시간과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스펙보다 더 강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스펙이 좋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약 78.7% 정도는 높은 스펙이 직무 역량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공기업에서 저도 인사 담당 차장으로서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해봤지만 오히려 그런 스펙이 안 좋은 직원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일을 잘한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업에서는요, 또 특히나 아주 높은 스펙,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변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익 930과 토익 940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토익 자체도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그런 스펙 경쟁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토익 성적들이 많이 없을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에는 토익 900 넘으면 이렇게 감탄사가 나왔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토익이나 이런 점수들이 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이런 토익 이런 거 안 쓰도록 하고 있죠.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스펙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스펙보다는 스토리,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취업 가능성 끌어올리는 방법 어떤 거냐? 올리기 힘들고 변별력이 부족한 스펙 경쟁에서 좀 빨리 탈출하세요. 그러니까 스펙만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펙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익이 750점인 학생이에요. 그런데 서류에서 떨어지고 나면 토익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달, 석 달 공부해서 770 뭐 이 정도를 만들어요. 780. 그러니까 한 30점 정도 올린 거죠. 그리고는 뿌듯해 합니다. 토익 30점 정도 올렸으니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지만 막상 또 내보면 역시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 경쟁에서 빨리 탈출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펙만 준비하시고 빨리 더 이상 스펙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 토익 이 스펙에 쏟아붓는 시간 5%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투자하십시오. 그러시면 자기소개서는 정말 놀라울 만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준비하고 기획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5%만 투자하세요. 제가 그 길은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대로 작성하세요. 그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공기업 입사 지원하시면서 서류 전형 합격률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공기업 자기소개서가 이제 좀 변화도 있고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공기업 자기소개서, NCS 기반 자기소개서인데요. NCS 기반 자기소개서 실은 특별한 게 뭐 이 NCS 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예전에는 성장 과정, 학창 생활 이렇게 사람 여러분들 자체가 궁금해서 성격의 장단점 여러분들의 관련된 항목들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스타일이고요. NCS 자기소개서가 도입되면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의 과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과거 스토리,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량을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 중심의 항목으로 빠르게 변환됐고 이미 거의 다 전환이 됐어요. 물론 이제 작은 아주 좀 작은 공기업이나 이제 몇 개의 공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옛날 올드한 스타일의 자기소개서들이 많지만 공기업 NCS 자기소개서다라고 하면 거의 뭐뭐했던 경험을 쓰시오가 70~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중심 항목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과 경험 기술서가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경력과 경험 기술서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스토리 중심의 항목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직무 경력과 직무 관련된 경험을 쓰도록 하는 기술서가 도입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화, 물론 변화는 이런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것들은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경험들 항목, 그러니까 경험을 물어본 항목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쓰는 것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쫄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블라인드 채용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공기업 자기소개서도 이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서류 전형에 먼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자, 이 서류 전형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서류 전형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익 750점 이상이면 무조건 서류 통과, 무조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냥 예전엔 서류 전형이,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이 주로 쓰이는데, 가장 먼저 쓰이는데, 자기소개서를 대충 써도, 결격 사유만 없으면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중요도가 약화됐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국 어디가요? 면접이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어려워지는 면접에서 뭘 봅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류 전형이 약화가 되고 있어. 되는 곳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대충 써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반대로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볼 수 있는 스펙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을 더 강화하는 곳들이 있어요. 더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더 꼼꼼하게 볼 때 입사 지원서상에 쓰는 항목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자기소개서를 더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더 깊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서류 전형이 약화되는 곳도 있고 강화되는 곳도 있다. 강화되는 곳은 당연히 자기소개 더 신경 써서 쓰시는 게 필요하고 서류 전형이 형식적으로 되거나 그냥 통과 방식으로 하더라도 결국 면접에 가서 이 자기소개서가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거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자기소개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NCS 기반 자기소개서 그럼 어떤 항목들이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들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조직위에 우리 공단에 지원한 동기와 실천한 목표를 차별화된 역량과 결부시켜서 쓰세요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예시예요. 학교와 조직생활 중 조직의 중요성과 경험을 설명하고 우리 공단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이런 항목들이죠. 이건 조직의 이해라는 항목은요. 예전에 이제 지원 동기 항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런 문제 해결 관련된 이런 항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 출근 후 5개년 이내에 가장 자랑할 만한 성취와 성취하기 위한 노력, 또는 우리 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기술하시오. 이런 항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또는 타인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던 경험을 쓰시오.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했던 방법을 설득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당시 설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대인관계 관련된 이런 경험들을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직업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직업윤리, 이런 직업윤리와 관련된 항목들, 직장인에게 중요한 이유를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항목들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경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니까 생각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쓰는 방식,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기업 NC에서 자기소개서, 지금도 이제 잠깐 제가 이 예시 든 걸로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자기소개서의 스토리가 거의 70~80%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쓰는 항목들이. 그래서 스토리를 제대로 미리 준비해서 잘 만들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 공기업 NC에서 자기소개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자기소개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쭉 이제 여러분들 잔소리처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지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인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인재, 그 인재라고 하는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품 홍보 팜플렛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상품을 그쪽에 그 공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있고 호기심이 느껴져야 돼요.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강점을 잘 부각할 수 있도록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솔깃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팜플렛을 쓰는 겁니다. 자, 홍보 팜플렛을 만드는데 이 홍보 팜플렛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어떤 메시지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뭐했던 경험을 쓰라고 하니까 그런 메시지 이런 거 생각하고 그냥 쭉 생각들을 써요. 어떤 경험들을 그냥 나열합니다. 이렇게 쓰면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홍보 팜플렛으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팜플렛을 처음 기획하고, 이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기획하고 거기에서 내가 보여줘야 될 메시지를 정하고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문구를 쓰는 거, 이게 결국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나라고 하는 상품, 이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상품, 또 자기소개서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거냐. 여러분들 공기업의 평균 연봉 그냥 편하게 6,600 얼마 정도 드는데 그냥 대부분 7,000 잡으면 돼요. 7천만 원. 평균 연봉 7천인 거예요. 평균 연봉 7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때는 한 3천 정도 이렇게 받겠죠. 하지만 나중에 가서 한 1억 정도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중간 정도가 여러분들 중간 정도가 바로 7천만 원인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을 여기에다 가져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균 연봉을 쭉 이렇게 30년 동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평균 연봉 7천만 원을 여러분들 공기업에 입사하시면 앞으로 30년 정도 근무할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곱하기 30년. 그럼 얼마요? 21억이에요. 21억짜리 연봉 계약을 따내기 위한 홍보 팜플렛인 겁니다. 그 자기소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억짜리 계약을 따내기 위한
홍보 팜플렛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 홍보 팜플렛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억짜리 계약이 걸려있는 그 홍보 팜플렛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를테면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 주문할 때 1,000원이라도 할인 받으려고 30분씩 투자하잖아요. 그럼 쿠폰 받고 어디 가서 응모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 1,000원짜리 하나에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씁니다. 자, 21억짜리 계약을 따내기 위한 홍보 팜플렛, 자기소개서인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셨죠? 자, 자기소개서는 도대체 있기는 하는 걸까? 가끔 답답한 경우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스펙 때문에 아예 읽어보지도 못한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안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홍보 팜플렛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할머님들이 뭐 이를테면 찌라시 같은 거 명함 같은 거 이렇게 쭉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받으면 대부분 다 버립니다. 안 읽어요. 하지만 그 식당 사장님들은 계속 그런 찌라시 계속 날립니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돈 들여서. 왜? 누군가는 볼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고 분명히 우리 식당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 들여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읽어볼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읽도록 만들기 위해서 스펙 준비하고 자기소개서 좀 더 열심히 쓰는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읽을 거니까. 안 읽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는다 생각하시고요. 실제 공개별 서류 전형을 하게 되잖아요. 통과 방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안 읽고 그러겠지만 읽습니다. 특히 이제 권보 같은 경우 많이들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1억짜리 계약을 따내기 위한 홍보 팜플렛을 쓰는 거니까 설령 안 보더라도 정말 정성 들여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원할 곳도 많죠. 내가 지금 지원서 막 작성하고 자기소개 쓰는 게 막 일이 돼요. 이제 점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대충대충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소개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찍어내는 거죠. 자기소개서 공장이 되는 거예요. 찍어내요.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쉽게 쓰고 또 이따가 실전편에서는 자기소개서 재활용 방법 이런 거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찍어내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자기소개서 하시는 건 안 있으면 못해요. 괜히 여러분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찍어내듯 이렇게 지원할 거 많이 지원하겠다고 욕심부려서 이렇게 계속 찍어내듯 하시는 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분명히 자기소개서 쓰시다 보면 힘드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쌤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잔소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자기소개서 완성해 보시죠. 분명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